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송출 비리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1천만 원 빚내서 땅집 저당 잡히는 외국인 선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그리고 또 그 한국에 오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게 이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씩 뒷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베트남 학생들한테 통역을 가르치다 보니까 베트남어를 잘합니다. 제가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를 한 90%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받고 근로자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기다리는 학생들은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참 분노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관하고 법무부에 민원을 계속 넣으면은 증거 가져와라 이러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면은 이게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법무부 직원의 비자 발급 갱신 비리,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비자 발급 비리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사들이 구속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아주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 한 영사는 저를 아주 뭐 협박 비슷하게 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사실로 다 드러났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성폭행,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망신을 당합니다. 네, 뭐 이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막 성폭행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막 보내요. 그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또 각종 뭐 돈을 뭐 잘 못 받았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제가 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 10.7%가 성폭행, 희롱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추수기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외국인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장갑 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고 하니까 막 패는 그 영상이 떠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어 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런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영어 능력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걸 유연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또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을 먼저 공부해서 우리가 토픽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영어를 보면은 뭐 토익, 토플, IELTS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양한 시험을 제도화해 가지고 이 IELTS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이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국어 시험이 있게끔 해야 합니다. 네, 2주에 한 번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어를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뭐 만지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런 말들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가 그 장애 아동들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뭐 발달장애 하면서 서로 막 괴롭히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할 때 발달장애인들을 또 지체장애인들이 괴롭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나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업신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베트남에서 독살을 두 번 제가 당했어요. 독살을 당했는데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집에 수시로 이제 도둑들이 들어왔고, 한 번은 저희 법인의 사장이 도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고의 돈을 빼가고 지속적으로 빼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들킨 거예요. 그 CCTV에 찍힌 장면을 제가 입수를 하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CCTV를 끊고 이제 저를 죽이려고 했죠. 제가 이제 다행히 죽지 않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베트남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부끄러워합니다. 왜 외국인을 죽이려고 했냐. 그 제가 이제 그 법원에, 그 베트남 공산당 법원에 인민재판을 받으러 가가지고도 진짜 뭐 판사, 검사, 뭐 경찰 다 공산당원들이겠죠. 그 속에서 인민위원 2명과 판사 1명, 검사, 뭐 경찰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혼자 한국인으로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누명을. 예, 누명을 씌우고 어떤 뭐 변호사는 정치범으로 저를 몰려고 하기도 하고, 뭐 각종 저를 누명을 씌워갖고 저를 힘겹게 하려고 했지만, 뭐 그 속에서 저도 이제 베트남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상대방이 실형을 받게 되고, 감옥 징역 2년을 받게 되고, 저는 이제 살아나오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올 때도 이게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법무부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은 다 한국어 능력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해라, 유연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한국어 연수로 들어왔는데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어 학당을 베트남에 안 들어 놓으니까 일본어가 뭐 히라카나 가타카나 해가지고 복잡해요. 한자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일본 들어와라. 와서 일본어 연수를 배워라. 그래서 일본어 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 능력이 되면은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족 직업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 공장에 뭐 1,000명이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도 확산이 되고 부족 직업군에 대한 근로자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한국어 이 대학교에도 이제 한국어 학당이 있고, 그리고 직업 전문 학교들에도 한국어 학당을 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니까 이런 다양한 데서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한국어 교육에 이제 뭐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2급,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급 정도는 있어야 돼요. 2급이나 3급 정도.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에서 한 6개월만 공부해도 한 2급은 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6개월만 공부해도 또 이제 3급은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도 가고, 그리고 또 부족 직업군의 그러한 제조업이라든지 농업업,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연하게 돌아가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또 직업 전문학교에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도 마찬가지예요. 간병인도 이들이 간병인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법무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법안을 제안을 해도 이 사람들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게 바로 이런 비리가 있는 겁니다. 비리가. 왜 비리가 있냐면은 새로 데리고 들어와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다 해가지고 이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면서 1,000만 원, 또 외국인 또 뭐 부족직업군 근로자다 또 1,000만 원, 이렇게 새로 계속 데리고 들어와야지 자기들에게 뒷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게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비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 영사 비자 비리, 뭐 법무부 직원의 비자 비리, 예? 또 현지 브로커들의 비리,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이제 뭐 대학교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때 학비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학비하고 그 기숙사비를 공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죽인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왜 그게 난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뒷돈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공개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걸 못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학비가 얼마, 기숙사비가 얼마 딱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 당연히 한국어 학비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비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건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번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받을 수 있죠. 번역 비용이나 상담 비용, 예, 그 적정한 선에서 받을 수는 있겠죠.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투명하게. 그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제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비리를 통해서 살을 쪄 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공격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한국어 연수생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도 가고 우리 부족직업군 근로자로도 간다 그러면은 유연하게 돌아가면은 뒷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국익이다라는 거예요. 국익. 우리나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새로 들어와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이 이제 서로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를. 불법 체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 연수로 들어와서 근로자를 했다. 근데 여기서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5급, 6급까지 취득했다. 그러면 다시 전문대에 입학을 해갖고 일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잘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 무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한국에서 뭐 자신들이 자신들 어떤 자신들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거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당장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사회통합교육을 통해서 잘 전개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귀화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중국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비자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맡겨놓으면은 내 진짜 확실하게 내가 이거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족 직업군 문제, 또 농촌의 근로자 문제, 중소기업의 부족 직업 인력 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폐교를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폐교를 지역민에게 전남교육청이 시범 사업 첫 실시했다 그러는데, 이 폐교를 직업 전문 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공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로 500만 원 쓸 수 있고 평생 교육 바우처 30만 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당연히 학비를 내야 되죠. 그래서 외화도 벌고 이들이 또 우리 부족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어 능력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통합 교육을 시키고 홍익인간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한국의 사회통합이 될 수 있는 사회문화, 정치, 이러한 교육들을 제대로 시켜나간다라면은 우리가 혼란을 줄이면서 사회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정부패로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불법 체류 문제가 극심화되고, 그리고 이 골마 터진 법무부 직원의 비자 발급, 이 갱신 비리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가 이미지가 추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부정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음식이 썩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나라도 썩으면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는 제가 법무부에 계속 얘기하고 법무부 직원들하고 해봤자 입만 아프더라고요. 입만. 예, 입만 아프고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임기만 있으면 되지 굳이 나라를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영사하고도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애국심에서 한다. 애국심. 당신은 왜 나를 반대하냐. 무엇이냐. 사심 아니냐.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좀 바른 사람들이 바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작은 목소리들이 양심을 깨운다면, 양심을 깨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다 양심 있는 국가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우리가 죽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에 따라서 평가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누구를 믿으면 뭐 천국에 가고 누구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걸 저는 믿지 않아요. 네, 저는 종교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많이 사랑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믿는 것은 나의 의지의 영속성, 이 의지의 영속성은 끊임없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의 영속성은 뭐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죠. 정도전 선생의 정신이 423년이 지난 623년이 지난 지금의 제게 전달돼 내려왔던 것처럼 이게 의지의 영속성이라는 것은 전달된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공감하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사람다운 그런 국가가 된다면 그 또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제가 죽을 때 평가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